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종목 골드 NS 알아볼 건데요.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맞이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. 자, 골드 NS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이 작전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,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이 골드 NS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,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보도록 하고,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금일 골드 NS 같은 경우 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동안 빠진 주가에 비하면 회복한 것도 아니지만 이 새로운 세력으로의 손바뀜, 이 손바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.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 두 가지의 경우로밖에 안 나뉘어요. 기존 세력들이 작전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다음 새로운 세력의 손바뀜으로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먹는 거거나, 이미 이 세력들은 작전을 끝내고 나갔지만 급격한 주가의 하락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와 이 저가 매수 영향 때문이거나, 이 둘 중에 하나겠죠.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, 기존 세력 같은 경우 이 작전을 다 해먹고 나갔지만 새로운 세력들, 저점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중이다. 이게 1번,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니까 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산 사람들, 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로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게 2번, 무조건 둘 중 하나의 경우라는 거예요. 당연히 골드 NS가 이 호재로 인한 상승, 아니면 이 악재로 인한 하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급에 의한 등락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. 그냥 주식을 많이 파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고, 사니까 반등에 성공하는 상황이라는 거죠. 지금 이 골드 NS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골드 NS 같은 경우는 뭐 IT, 영어, 수학 등 이 온 오프라인에서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, 이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호재나 악재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골드 NS가 이 작전주로서의 모습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래소에서는 급격한 주가의 변동으로 이 골드 NS 측에 조회 공시를 요구했어요. 하지만 이 골드 NS 측의 답변은 검토 중에 있으나 중요사항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. 이 골드 NS 같은 경우 22년도 9월에도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 공시 요구를 받았었고, 그때도 특별한 이유 없다고 말했었어요. 그리고 이거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. 주가가 급등하던 중에 갑자기 급락이 있었고, 거래소에서 이 조회 공시로 요구했었는데 거기서도 중요사항 없다고 했었어요.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대주주 매도했었다고 재공시했죠. 이번 골드 NS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, 수급 한번 봐보시면 이 골드 NS 같은 경우 이 9,000원에서 만원 부근으로 행보하다가 갑자기 급락했죠. 언제 급락했어요? 이날부터 급락이 시작됐어요. 이때부터 이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가 시작돼요. 총 매도량을 보면 기타 법인의 매도가 1,000만 주. 1,000만 주가 넘어가요. 당연히 이렇게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오는데 한가를 안 가겠어요? 당연히 가죠. 이건 단순히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을 떠나서 물량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던지니까 이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도 동반 매도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4연속 하한가 가는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당연히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겠죠. 이 기타 법인의 많은 매도 물량, 이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 받고 있어요. 쉽게 생각해보면 통상 말하는 핫다를 한 사람들이겠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, 이 스캘핑에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면 절대 이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. 이 단기 매매조차도 리스크가 너무 커요. 당연히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애초에 이 골드 NS, 교육 관련주로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 관련주 중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. 이 골드 NS 같은 경우 실적도 안정적이지 않고 과거에 거래 정지됐던 이력까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 중이신 분들이거나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,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평단가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평단가에 따른 매도 타점 잡아서 빠르게 연락 드릴 테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
자, 계속해서 알아보면 그래서 이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어디서 나온 거냐? 자, 제가 이 공시자료, 자, 공시자료 보여드리기에는 자,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로 써드릴게요. 자, 과거에 이 골드 NS 같은 경우 이 전환사채 12죠, 12. 자, 전환사채를 두 차례 진행했어요. 자, 11월 23일에 이 820만 주. 820만 주, 그리고 이 1월 21일, 자, 1월 21일에 180만 주. 자,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? 1000만 주죠, 1000만 주. 이 1000만 주의 전환 가액이 얼마인지 아세요? 자, 500원이에요, 500원. 이 500원, 자, 500원짜리 1000만 주. 1000만 주면은 얼마예요? 50억이죠, 50억. 자, 그 다음, 이 골드 NS 대량 매도 나오기 시작한 게 이 9,000원에서 만원 사이쯤이에요. 자, 대충 계산해봐도 이 500원이면 20배 정도. 자, 20배 정도의 차익이 나온 거죠, 이 전환사채 물량이. 이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100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 어디서 나온지 딱 아시겠죠? 자, 그런데 이 전환사채, 자, 이 전환사채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고, 이 전환사채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개인, 자, 개인들이 전환사채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. 이 회사에서 해야죠, 전환사채 같은 경우. 자, 이번 작전에 개입이 안 됐을 수가 없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래소의 요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. 자, 회사에서 돈이 없고 필요하니까 전환사채를 진행하는 거고, 이 전환사채를 대가로 돈을 빌려준 기타 법인, 자,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, 이 골드 NS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무조건 이득을 봐요. 자,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 이미 전환가액 500원을 받았을 때부터 주가는 500원 훨씬 위였죠. 자, 이거 사실 전환가액 500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이 골드 NS라는 주식이 아무리 떨어져도 1000원 아래로 내려갔던 적은 없어요. 이 할인율을 적용해도 이 500원에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, 왜 이 5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냐? 자, 바로 이 회사의 액면가죠, 액면가. 자, 이 골드 NS 기업의 액면가가 바로 500원이에요. 자, 그냥 이 주식이 떨어질 수 있는 최저점, 이 최저점 500원이라는 가격에 돈을 빌린 거죠. 자, 그렇다는 뜻이 뭐냐? 이 회사가 이자, 자,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는 부실회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액면가, 자, 액면가인 500원에 이 전환사채가 측정된 거죠. 이거 회사에서 설정한 가격 아니에요. 어디서 설정했냐? 바로 이 서울회생. 자, 서울회생법원에서 결정한 가격이죠. 이 회생법원에서 결정한 가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 골드 NS라는 기업이 능력이 안 되니까 법원에 신청하고 투자자 구한 거예요. 당연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, 자,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과정, 자,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큰 호재도 없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이 골드 NS라는 기업은 이 돈도 없어서, 자, 이 주식을 담보로 그것도 가장 낮은 가격인 액면가 500원에 돈을 빌렸다. 자, 그렇다면 그 주식을 대가로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이 기업의 주가는 나락을 가는 거예요.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죠. 이 기타 법인, 자, 기타 법인에서도 계속 물량 던지려고, 자,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량 던지려고 간 보고 있었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거 골드 NS 평균 거래량, 자, 보시다시피 거래량 거의 없어요. 평균 거래량이 10만, 자, 10만에서 20만 정도였어요. 얘네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주, 이 1000만 주 무조건 한 번에 다 못 던졌겠죠.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골드 NS 호재들 터트리면서 거래량 실리게 만들어야죠. 자, 그런데 이 골드 NS가 뭐 호재 낼 게 있었을까요? 없었죠?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터졌어요? 자, 삼천리, SG. 자, SG 사건 터진 거예요. 얘네들도 급박해지는 거죠. 기타 법인들도. 뭐 조사받고 하면은 거래 정지되고 자신들이 빌려줬던 뭐 이제 금액, 그거를 받은 담보, 이 전환사채가 다 묶여버릴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줬던 기타 법인들도 급하게 매도하기 시작해요. 자, 1차 매도 물량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모으죠. 자, 순탄하게 잘 우상향하던 기업이 갑자기 하한가 가버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달려들 거고 거래량 실리겠죠. 자,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타 법인들이 물량 떠넘기기 시작한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이 전환가액, 자, 액면가 500원이라는 가격이 이 가격에서 하한가를 4번 받고 팔아도 이득이에요. 자, 그만큼 이러한 확실한 작전주는 이 세력들, 자, 세력들이 손해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구조죠. 자, 반대로 개인들은 어때요? 그냥 짜여진 판에 체스말로밖에 안 쓰인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러한 작전주들, 자, 이러한 작전주들은 최대 주주, 자, 최대 주주랑 100%
뭐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99% 이상 짜고 치는 겁니다. 애초에 부실하고 능력 안 되는 기업에 돈을 왜 빌려주겠어요. 뭐 그래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50억이 없다고 돈을 빌리고 그것도 자기들 주식을 최저점에 평가하고 빌려달라는데 왜 빌려주겠어요. 당연히 기타 법인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니까 빌려준 거고 최대 주주, 자, 이 최대 주주랑 어느 정도 짜고 치겠죠. 50억 나한테 줘. 그 다음 너네 이 받은 주식으로 차익 실현해. 그런 거예요. 돈 빌려준 것도 이 돈 회수해야죠. 콜옵션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빌려주는 거고 팔 수 있으니까 빌려준 거예요. 뭐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 주식, 자, 골드 NS가 이 작전주가 아니라고 믿는 분은 없겠죠. 이 작전주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. 지금 나온 하락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현재 자리에서 이 반발 매수세를 기대하고 이 반등을 기대하고 따라 사면은 더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각성을 알려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.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기도 애매하잖아요. 자,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평단가, 자,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린다는 거예요. 자, 이 손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여보고 최대한 이 수익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거고요. 자, 연락 꼭 남겨주셔야겠죠.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 리스크 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사야 할 종목 굉장히 많아요. 자, 6월, 지금 6월이죠. 자, 6월달이 주식시장 이 12개월 중에서 거래량이 제일 없고 지루해요. 자,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이 저점에서 이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미리 잡아가야 한다는 거죠. 자, 어떤 종목들 사야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.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. 자,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,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통에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.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, 자,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그냥 이 숫자 1, 자,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.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? 바로 이 2차 전지. 자, 2차 전지였어요.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행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.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.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.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. 자,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,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,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,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금양,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? 일단 저는 이 AI, 그리고 반도체,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,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,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자,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, 자, 일단 AI,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, 보시다시피 AI 기저귀부터 AI 챗봇,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,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.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. 자, 다음으로는 반도체.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? 삼성전자 다 죽었다,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. 자,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.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?
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.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, 미국의 중국 규제, 자, 다 알고 계시죠?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,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,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,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, 자,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,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,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. 자,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, 자,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,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,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. 자,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,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.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?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. 이 돈 되는 폐배터리, 자,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.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, 자,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.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, 결국 이 폐배터리, 자,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,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,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, 자,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. 자,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, 한 번도 이 고평가를 받지 않은,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2023년도,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, 이 AI, 반도체,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,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.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, 그리고 이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, 자,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,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. 자,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, 자,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,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문자 1번, 자,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.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,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.